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오즈모 포켓 3를 구입했습니다. 리뷰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물량이 부족해서 구입을 해도 좀 기다렸다가 물건을 수령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기다려야 되나 생각을 했었지만 주문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도착을 해서 물건을 수령했습니다. 이미 박스도 개봉을 했고요. 언박싱 영상도 찍기는 했습니다만은 글쎄 카메라 앵글도 그렇고 별로 도움이 되는 영상 같지 않아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지금 한국에서 리뷰하시는 분들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있는 이곳 장추는 이미 눈도 내리고 기온도 영하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따가 오후가 되면은 거의 영하 1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를 사용할 때는 발열 문제 때문에 더운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또 제가 그 추운 지역에서 사용을 해보면 너무 날씨가 추우면은 또 오히려 오작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운 날씨에서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러한 풍경이 잘 카메라에 담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한겨울 날씨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9년 초순이니까 대략 5년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초보 유튜버 시절일 때 많이들 조언하는 것이, 초보 때는 유튜브 장비에 너무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할 때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도 그 당시에는 아이패드에서 루마 퓨전이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한두 개 영상을 이제 찍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찍는 패턴이 주로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시절에 그 오즈모 포켓이라고 하는 상품이 새로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제가 이 채널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채널은 이 오즈모 포켓을 가지고 촬영했던 그러한 영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제 5년의 기간 동안에 그 오즈모 포켓 1, 2, 3 시리즈를 이제 다 이렇게 사용을 해본 셈이죠. 제가 처음에 오즈모 포켓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로 영상을 만드는 스타일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찍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 오즈모 포켓은 굉장히 작고 짐벌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는데 편리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그닥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그 매력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입한 그 오즈모 포켓 1을 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도 많이 찍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당시에 찍었던 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 확실히 이 포켓 1 1세대는 그 화질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실감이 갑니다. 그렇게까지 날씨가 흐리지 않았는데 뭔가 좀 뿌연 그런 그 색감을 주는 영상이다 라고 이제 지금은 보이죠. 이제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그 정도의 화질은 저로서는 크게 불만 없고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촬영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로서 조금 불편했던 점은, 오즈모 포켓 1도 그렇고 2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모니터 화면이 이제 본체가 작다 보니까 모니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게 이제 찍을 때 좀 제대로 앵글이 잘 찍히는지, 그리고 초점은 잘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찍는 당시에는 이 모니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체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앵글이
그 영상에 담겼어야만 되는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든지 초점이 조금 맞지 않는다든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불만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사격으로 치면은 오즈모 포켓으로 찍을 때는 그 조준 사격이 아니라 그냥 그 대략 방향만 정해놓고 그 총을 쏘는 지향 사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하고, 만약에 이제 촬영을 하는 그 피사체가 정확한 앵글을 봐가면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가지고 촬영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촬영을 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을 꼽자면 그것은 방수 문제죠. 이제 액션 카메라 같은 것은 촬영을 하면서 그 물놀이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 전혀 문제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 방수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카메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방수캡을 씌워가지고 뭐 물놀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지만은, 가령 촬영을 하고 싶은 상황이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눈이 내릴 때, 눈이 내리는 그 자체가 또 풍경이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오즈모 포켓 시리즈를 가지고는 이렇게 우천시 내지는 그 눈이 내리는 날 이럴 때도 촬영을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다, 이런 것도 오즈모 포켓 시리즈를 가지고 촬영을 할 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굳이 촬영을 해야 된다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보충은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던 중에 2020년 12월 정도에 그 오즈모 포켓 2세대가 이제 다시 그 출시가 됐었죠. 2세대는 그 포켓 1세대에 비해서 카메라의 화질이 훨씬 좋아진 그런 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핸들을 장착을 하게 되면 그 무선 마이크를 이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색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포켓 2세대가 출시된 이후에 그때 겨울쯤에 2세대를 이제 구입을 했었죠. 그래서 포켓 2세대로 촬영을 해보니 확실히 1세대를 가지고 찍은 영상들보다는 그 영상이 훨씬 선명하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찍은 영상을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세대 카메라는 그 조그 셔틀을 장착을 해가지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확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역시나 이 본체가 너무 작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촬영을 할 때 이 카메라를 조작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후에 편집을 통해서 뭐 확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1세대와 동일하게 몸체는 크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모니터 화면은 역시나 동일하게 작았고, 그래서 포켓 2세대도 그 포켓 1세대와 마찬가지로 몸체가 아주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모니터 화면이 작아서 촬영을 할 때 정확하게 잘 촬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역시나 똑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찍은 영상에서도 앵글에 담겨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찍고 보니 담기지 않아 가지고 사후에 뭐 보충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는 자주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역시나 불편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확한 앵글로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오즈모로 촬영을 하기보다는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포켓 2세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의 경우에도 수음 상태를 체크를 해보면 상당히 먼 거리일 경우에도 그 수음 상태가 아주 좋고 그래서 이제 만족한 편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실제로 다닐 때 이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이제 수신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포켓의 그 수신부에 해당하는 핸들을 장착을 해야만 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평소에는 그 핸들을 장착하지 않고 그냥 촬영을 하는데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려면은 별도로 이 핸들을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게 느끼다 보면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생각보다는 2세대의 경우에는 마이크를 많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오즈모 포켓 3세대에 지금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 수음 상태와 지금 제가 말하는 수음 상태가 어떻게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질은 리뷰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세대의 마이크와 3세대의 마이크가 수음의 질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세대의 경우에는 그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메라에다가 핸들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를 켜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빨리빨리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 녹화를 하기가 좀 번거로운 반면에 이번에 3세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빨리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개선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즈모 포켓의 1세대 그리고 2세대의 사용에 대한 제 간략한 느낌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별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던 중에 갑작스럽게 이 오즈모 포켓 3세대가 나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제 이 기기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구입을 결정하게 된 그 과정에서 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카메라에 센서가 1인치로 더 넓어져서 훨씬 카메라의 영상이 선명하게 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몇 번 촬영을 해보면 이전 기기보다도 영상이 훨씬 선명하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제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모니터 화면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저의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즈모 1세대, 2세대를 사용하면서 제일 불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카메라의 화질 그 자체보다는 제가 이제 찍을 때 모니터 화면이 너무 작아서 촬영 영상의 앵글이 간혹 제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즈모 포켓과 스마트폰을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 3세대는 모니터 화면이 이게 2인치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훨씬 넓어져서 이제는 이 촬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이게 초점이 잘 맞는지 그리고 앵글이 이 정도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번에 이 3세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가장 큰 결정 요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3세대는 이 촬영을 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예전에 그 가로 본능 휴대폰과 비슷하게 이 가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세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게 이게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유튜브에서 쇼츠라든지 세로 영상을 찍어야 될 때 이전 세대 오즈모 포켓으로서는
촬영을 하기가 곤란했었던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은 바로 이제 세로 영상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포인트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오즈모 포켓들도 야간 촬영을 하면은 뭐 다른 기기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야간 촬영, 저조도 촬영이 결과물이 좋은 편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저조도 촬영이 훨씬 품질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밤에 촬영을 하는 경우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만은, 가령 이제 실내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능의 보강도 굉장히 촬영을 하는데 좋은 점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트래킹, 이 기능이 예전 세대에서는 3.0이었는데 이번에 액티브 트래킹이 6.0으로 기능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1세대 때 액티브 트래킹에 대한 홍보를 봤었는데 많은 리뷰어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닥 활용하기가 좋지 않은 그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촬영을 할 때는 이런 액티브 트래킹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고 많이 이용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홍보하는 것처럼 이 트래킹 기능이 이렇게 이제 원활하고 좋아졌다면 이전에는 촬영을 하지 않던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다른 촬영도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세대, 2세대 이 기기로만 촬영을 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이런 대체적인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이 3세대 기기는 이 기기만 가지고도 촬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져서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은 더 퀄리티가 높은 영상들을 촬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 기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1세대, 2세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오즈모 포켓 이 카메라는 짐벌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방수 기능을 이제 지원하지 않죠. 그래서 아예 물속 촬영 같은 것은 기대하지도 않지만 생활 방수조차도 이제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뭔가 눈이 오거나 또는 이렇게 좀 습기가 많거나 이런 상황에서 촬영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3세대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아쉽습니다. 당장 지금 요 며칠처럼 이 눈이 올 때, 이 눈이 오는 상황에서 이 기기 걱정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이렇게 눈이 올 때도 혹시나 이 기기를 눈에 노출을 시키며 이 기기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제대로 촬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한 점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이제 뭔가 물과 방수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쉬운 대로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이 포켓 3 이 기기로 잘 촬영을 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물도 예전 것보다 충분히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고 또 만족스럽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좋은 영상들 촬영해 보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새로운 카메라 기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함께 제가 이 채널에서 유튜버 생활 5년간 오즈모 포켓 시리즈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소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